하면 V1, V2를 하면 네. 요즘 이걸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사실 뭐 같은 몸 아니겠습니까? 예. V1, V2가 아니에요. 우리도 달라요. 또란 누군가에 의해서 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니 뭐 사실 암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둘 중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실제로 포렌식을 해보니 80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대통령실 전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 안 오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그 번호를 안 와요. 근데 이걸 직접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누군가로부터 그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만약에 이 호주 대사를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자의 권한과 힘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나 보내주세요 쫄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갑니까? 만대로 안.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전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 대통령 아닌 사람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으니 일단 대통령이 전화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면 왜 전화를 했느냐? 왜 경로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미스테리처럼 막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임세현 소장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약간 비유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일심동체다. 이렇게 제가 좀 정정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김종대 의원님,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정황증거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통화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일반 전화로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증거라고 해야 되지 정황 증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약간 추론이나 추측의 영역 아니고 이거는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다, 에비던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참 그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해 이렇게 그 7월 31일 날 오전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원래 제가 최초로 폭로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박정훈 내령 진술서에 똑같이 나오고 그 전 사이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보도할 때 그 있는데 사실 이제와 고백합니다만은 그 스트레이트의 기사 제보자는 접니다. 네. 그때 그 스트레이트 최초 보도가 그래서 나가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면 이 말씀이었죠.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고 서울의 소리에선 직접 제가 폭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한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박정훈 대령 진술서가 공개됐어요. 변호인들이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그 대통령이 회의 중에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러면 사단장 누가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러면이란 거는 이첩하고 보직 개입시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먼저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일단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령의 그런 어떤 진술 또 제가 수집한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들어오는 각종 통화 기록, 포렌식,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여기에서 어긋나는 보도가 한 개도 없었어. 네. 다 빠져나간 레고 한 조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2월 하순에 와가지고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방출이 되면서 언론사가 이제 단독 보도라고 제가 매불쇼 가서 이걸 2차, 3차로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거의 모든 정황이 이제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건 이종섭 장관을 소환해서 거기를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이종섭 장관 통화 핸드폰도 포렌식을 해야 되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소환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만 빠져 있었다. 요게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대사 쇼핑이 시작된 거다. 자, 대사 쇼핑까지 가지 말고 김종대 이제 전 의원께 좀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할게요.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대님 스트레이트에 최초 제보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펙스에서 최초 폭로예요?
뭐 폭로의 내용은 이건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픽스에서 김종대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형님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진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MBC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직접 진술한 내용 그리고 김정은 김정민 우리 변호사가 했던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김종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대통령이 경로하고 이거는 김정민 변호사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고? 오히려 까꿀로 나한테 본인이 확인이 어떻게 되는 알았냐고. 그러니까 형님 그래서 혹시 파이프라인 있어요? 아니 그런데 파이프라인. 빨대가 있냐고. 이 국방 분야에서 네. 특종을 써본 횟수는 저 따라오는 기자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질문에 대답을 빨리 하세요. 있는 거 안 보여. 어떻게 빨대가 아니 있냐고요. 군사 전문가 30년이 뭐 내가 뭐 고수 덮쳐서 된 겁니까? 꾸락지가 있는 건가요? 30년간 구축한 인맥이요. 그러니까. 인맥이 있다. 30년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온 얘기다. 아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김종대 사단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정말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렇죠. 뭔가가 있죠. 그랬는데 그렇지.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지금 대통령실 경호실로부터 고발을 2건을 당해가지고 개고생하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폭로할 때 저라고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고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심 끝에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노영희 변호사가 무료 변론 써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패기치기도 너무 싫고.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유튜브에 얘기하고 언론에 줄 때는 뭔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나는 이번에 그 고발당해서 경찰서에가 조사받을 때 내가 섬찟한 게 있어. 내가 매불쇼, 스픽스, 오마이 TV에서 한 거를 다 모니터링. 그 관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것도 다 나오겠네. 지금 오늘 것도 모니터.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는데 보니까 오마이뉴스, 매불쇼, 스픽스, 또 오마이, 매불쇼, 스픽스. 지금 이 방송도 저기 민감한 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2월 하순에 매불쇼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 진실의 문 곧 열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떤 아재들한테 자료와 구두로 듣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내가 대통령을 언급한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네. 그거 천천히 폭로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고민했다. 위험은 내가 제일 크다. 24시간 안에 고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난 한 거다. 근데 지금까지 고발이 안 들어왔어. 유독 요건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고발당한 사람이 없어. 이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